배달 광고만 하면 주문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2026년 배달 플랫폼은 광고보다 매장의 데이터를 먼저 평가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광고부터 시작하시면 광고비만 쓰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배달 매출을 결정하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운이사의 장사도태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광고비는 계속 쓰는데 주문이 늘지 않아요. 배달은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광고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질문부터 드립니다. 사장님, 우리 매장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아니오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달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의 배달 플랫폼은 광고만 많이 한다고 노출을 올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문 접수, 조리 시간, 고객 만족도, 또 재주문, 운영 안정성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매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르고 광고부터 시작하시면 광고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매장에 광고비만 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오픈한 매장이 있었는데요. 홀 없이 배달만 운영하는 매장이었습니다. 오픈 2달 만에 사장님 2분이서 운영하시면서 월 매출 5천만 원, 순수익 약 800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광고를 많이 했겠지? 아닙니다. 광고보다 먼저 했던 일은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상권을 분석하고 경쟁 브랜드를 분석하고 예상 객단가, 원가, 수익까지 모두 계산하는 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숫자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매장이 배달에 적합한 구조인지, 얼마를 팔아야 손익 분기점을 넘는지, 또 광고를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먼저 계산한 뒤에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딱 2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배달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남지 않는 사장님, 그리고 2번째는 앞으로 배달을 시작하려고 고민 중인 사장님. 배달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오늘 내용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매장의 운영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만 확인하시는데요. 플랫폼은 매출보다 운영 데이터를 먼저 봅니다. 배민 셀프 서비스와 사장님 광장에는 우리 매장의 운영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문 접수 속도, 조리 시간 준수율, 그리고 주문 접수율, 별점, 재주문 현황까지 이런 데이터가 우리 매장의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리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주문 접수를 자주 놓치고 또 별점이 떨어지고 재주문이 낮다면 광고를 아무리 많이 집행해도 효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보다 먼저 우리 매장의 현재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진단 보고서입니다. 진단 보고서는 우리 매장을 같은 업종, 비슷한 상권의 매장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의 재주문율이 낮다면 단순히 낮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화면부터 확인합니다. 왜냐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한 그릇 메뉴는 할인 메뉴가 아닙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기존 메뉴 가격만 낮춰서 1인 메뉴를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12,000원 메뉴를 9,900원으로 할인해서 그대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포장 비용까지 빼면 생각보다 남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메뉴를 할인하지 않고 한 그릇 메뉴를 새로 설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김치찜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한 그릇 메뉴 구성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깃밥, 고기 추가, 계란찜, 음료처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옵션을 함께 설계합니다. 2026년에는 쿠팡이츠도 한 그릇 메뉴 노출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할인 메뉴를 특정 지면에서만 노출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격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1인 고객 유입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즉, 한 그릇 메뉴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타임 세일은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기능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타임 세일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큰 할인만 설정해 두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임 세일의 목적은 매출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장을 한 번도 주문하지 않는 고객에게 첫 주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배민 타임 세일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개인화되어 노출됩니다. 또한 고객마다 노출되는 시간과 할인 화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할인보다 첫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할인 구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타임세일은 단순히 할인만 걸어두면 끝나는 기능이 아닙니다. 고객이 2만원에서 주문을 끝낼지 3만원, 4만원까지 추가 주문할지는 메뉴 구성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 메뉴 하나만 판매하는 매장보다 사이드 메뉴와 세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매장의 객단가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저희도 항상 타임세일을 설정하기 전에 사이드 메뉴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공깃밥, 계란찜, 음료, 또 추가 고기처럼 고객이 자연스럽게 함께 담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할인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임세일의 목적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함께 올리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즉시 할인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높여 보이는 것입니다. 즉시 할인을 잘못 이해하시는 사장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1,000원 할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격 전략이 면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판매 가격이 10,000원인 메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1,000원을 할인해서 9,000원에 판매하면 매출도 줄고 수익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메뉴의 가치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12,000원으로 가격을 조정한 뒤에 2,000원을 즉시 할인을 적용하면 고객이 체감하는 할인폭은 더욱 커집니다. 최종 결제 금액도 1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고객은 2,000원 할인받았다 라고 느끼고 매장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가격을 높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권, 경쟁 브랜드, 고객의 가격 저항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광고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뉴는 경쟁력이 있는지, 사진을 클릭하고 싶은 사진인지, 브랜드명은 기억하기 쉬운지, 배달 시간은 경쟁 매장보다 빠른지, 리뷰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 기본이 갖춰져야 광고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광고 스마트 모드를 활용하면 광고 효율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대 클릭 단가만 설정하면 플랫폼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입찰가를 조정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높은 입찰가가 아닙니다. 광고 성과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광고비를 크게 쓰는 것보다 기본 데이터를 확인하고 성과를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운영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매장의 운영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한 그릇 메뉴는 기존 메뉴를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전용 메뉴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임세일은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객단가를 함께 올릴 수 있는 메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즉시 할인은 무조건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높이는 가격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광고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기본이 갖춰진 뒤에 광고를 시작하셔야 광고비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배달을 감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배달 시장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는 사장님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제대로 점검하셔도 광고비를 더 쓰지 않고 매장의 운영 방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매장이 배달로 수익이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오래 살아남는 배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다운 이사의 장사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